때는 2008년 10월 충남 태안이야. 이 양식업을 하는 박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 전화가 한 통 걸려와. 평소 알고 지내던 장 씨의 전화야. 왕 회장이라고 사업가가 있는데 부도를 내고 쫓기고 있으니까 밀항을 도와달라는 거야. 서쪽으로 막 계속 가.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 막 깜깜하잖아. 그냥 좌표만 보고 그냥 계속 서쪽으로 가는 거야. 어느새 한국 영해를 벗어나서 동해상으로 배. 아침 해가 뜰 무렵 약속한 위치에 도착을 했어. 그리고 멀리 어선한 척이 보여. 중국 배가. 드디어 이 배를 보더니 막 손짓을 해. 아, 저게 밀항선이야. 왕 회장은 계속 쥐고 있던 그 손가방을 먼저 중국 배에 옮겨 실었어. 뭔가 귀중한 물건이야. 그런 뒤에 자신도 훌쩍 올라탔어. 보디가드들을 다 그대로 두고 왕 회장만 태운 채 배는 유유히 사라졌어. 왕 회장의 정체가 바로 경찰이 중국으로 밀항한 것으로 의심하는 사람은 전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액 4조 원을 낸 희대의 사기꾼 51살 조희팔 씨입니다. 경찰 추산 피해자가 5만 명. 국민 1000명 중에 1명은 피해자야. 피해액은 얼마였냐? 무려 4조 원. 4조 원. 자, 이 4조 원의 사나이 조희팔. 초등학교만 겨우 나왔어. 그 배우질 못한 사람. 근데 어느 날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데 SMK 승민코리아라는 회사. 바로 우리나라 다단계의 원조. 웬만한 다단계 사기꾼들은 전부 여기 출신이래. 이 조이팔은 아예 자기가 회사를 창업을 했어. 이 조이팔이 엄청 뛰어난 게 하나 있어. 용인술이 있었대. 이 조이팔이. 일단 조희팔의 오른팔이자 2인자가 금고지기 강태용이었어. 주 업무는 자금 관리. 플러스 장학생 관리. 그거 뭐야? 바로 조희팔의 뇌물을 먹은 사람들. 자, 그리고 반대쪽 왼팔은 브레인 배상혁. 첨단 전산 시스템을 관리. 일단 투자자들을 끌어모아야 되잖아. 자, 안마기, 찜질기 같은 의료기기를 한 대 사라. 한 대에 44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걸 회사가 설치해주고 관리해줘. 그러면서 배당금을 돌려준다는 거야. 매일 평균 3만 5천 원씩. 시간도 칼같이 지켜. 아침 8시 반이면 바로 입금이야. 4년 동안. 무려 4년 동안 매일매일 돈이 나와. 믿을 수밖에 없던 게 이제 넣으면은 너무 정확한 시간대에 정확하게 돈이 들어왔었고 정말로 돈 하나 철저하게 들어왔었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의 배당금을 4년 동안 줬냐? 뒷사람의 투자금으로 앞사람의 배당금을 지급을 한 거지. 이 젠가랑 똑같아. 아래쪽 블록 빼서 위쪽을 이렇게 메우는 거야. 하지만 젠가는 결국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이지. 조이팔도 당연히 이걸 알고 있었지. 처음부터 계획했으니까. 더 이상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시점. 바로 D-Day. 바로 D-Day를 만드는 거야. 바짝 당겨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최대한 끌어모으자. 자, 프로모션도 시작을 했어요. D-Day를 3달 앞두고 자, 10월부터는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앞으로 기회는 3개월뿐입니다. 몰빵 투자를 유도하기 시작한 거지. 프로모션 3개월 후 경찰들이 조희팔 회사에 들이닥쳤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거야. 근데 뭔가 좀 이상해. 자료가 하나도 없어. 없어. 그리고 다 삭제된 거야. 데이터가 1도 없는 거야. 당연히 조이팔도 없었지. 중국으로 간 거야. 근데 사라진 게 하나 더 있어. 그 가방 있다 하니까 우리 그 손지갑 같은 거 그거 한 개 가져나가면
수첩 위에는 가져온 게 없습니다. 요만한 그건데 뭐 수첩이 있었대, 수첩. 수첩에 뭐가 적혀 있을 것 같아? 장학생. 그렇지. 정관계 로비 리스트. 맞아? 그리고 은닉 자금 관련 내용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어. 자, 조이팔과 함께 그 수첩도 사라졌으니까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지. 난리 났겠네. 아. 뒤늦게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지만 행방이 묘연해. 그렇게 조이팔이 사라진 지 4년이 지난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날아와.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인 조희팔 씨가 도피 생활을 해온 중국에서 지난해 숨진 것으로 경찰이 공식 발표를 했어. 심장 질환으로 갑자기 사망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면서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어머, 이거 얼굴 다 보이네요? 이거 보면 좀 이상한 건 혹시 느낀 거 없어? 관을 왜 저렇게 투명하게 했을까라. 장례식 영상을 찍는다? 그니까. 이거 일반적이지가 않잖아. 그리고 화장 증명서라는 게 있어. 화장 증명서. 네. 요것도 좀 이상해. 날짜를 유의해서 한번 잘. 사망 일시는 19일이고 이틀 후에 화장을 했잖아. 21일 날. 근데 이 증명서가 발행된 날짜가 11월 11일이야. 이거 다 사기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의 갑작스런 죽음도 사기극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조 씨의 유골이 화장된 상태여서 DNA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야. 조이팔을 봤다는 목격담이 여기저기서 계속 나와. 2014년쯤 여기까지 공유해 봤다는 거죠. 메인 하이에 나타난 사람들이 몇 사람이 더 있다. 그 수배가 조이팔을 갔다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 잘 날이 갈수록 의혹만 쌓여가잖아. 그러던 어느 날 아주 결정적인 게 공개됐어. 조이팔의 집사, 아까 그 유 씨가 지인이랑 통화한 내용이야. 이 전화 한 통으로 또 한바탕 난리가 났어. 때는 2012년 2월. 조이팔 사망 이후 3달가량이 지났어. 죽은 지 석 달이 됐는데 마치 살아있는 사람 얘기하듯이 하잖아. 네. 그래서 이 통화가 공개된 이후에 조이팔 생존술에 더 힘이 실렸지. 자, 근데 이때부터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 경찰하고 검찰이 서로 자기가 수사하겠다고만 나서기 시작해. 먼저 포문을 연 거는 경찰이야. 경찰이 현직 검사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희팔 씨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잡았다는 겁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조이팔한테 뇌물을 받았다고 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탁 신청하지. 검찰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그래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해. 그리고 숨겨둔 카드도 꺼내. 특임 검사야. 검사의 범죄 혐의가 의혹이 제기됐을 때 검찰청장이 특임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이 있대. 자, 그럼 경찰은 손을 뗐을까? 아니지. 경찰도 즉시 반발해. 초강수를 뒀어. 경찰청장은 경찰이 이미 수사를 진행한 만큼 독자적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검경이 이중 수사를 하는 상황이 된 거지. 초유의 일이야. 검찰과 경찰의 자존심을 건 승부가
찾으라는 조이팔은 못 찾고 엉뚱한 사람들이 자꾸 나와. 장학생? 조이팔 장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조이팔을 비호한 전현직 검찰과 경찰 관계자. 금품을 건넨 다름 아닌 전직 경찰관입니다. 연루된 검사가 더 있다고. 현직 검찰 간부가 억대 돈을 전직 받았다는. 경찰관인 로비 창구로 활동했는지. 뒤집혔겠네. 검찰, 경찰 가리지 않고 장학생이 막 계속 나와. 현직 검사로서 구속되시는 건데 지금 심경 말씀해 주시죠. 오늘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단순 사기 사건이 부패 스캔들로. 부패 스캔들로 발전이 된 거지. 자, 검찰과 경찰이 이러고 있으니까 피해자들은 어떻겠어? 속이 타지. 미치지. 친구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가 전 재산을 잃은 이 씨가 있어. 사기 사건이 터지기 5년 전의 일이야. 이 씨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경찰 행정학과를 졸업한 아주 똑똑한 아이였어. 그리고 경찰 임용 신체 검사를 받으러 집을 나섰어. 근데 몇 시간 후에 그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네,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오늘 대구 지하철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설마. 사모차에 타고 있던 56살 김모 씨가 1호선 물질이 든 10리터 크기의 플라스틱 통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서 일어났습니다. 그거는요, 우리 딸 목숨하고 바꾸는 돈인데 그거를 제가 못 찾으면 안 되잖아요. 사기로 잃은 2억 4천만 원. 딸의 사망 보상금이었어. 그리고 통장에 남은 건 8,000원 뿐이었고. 근데 이 씨만이 아니야. 평생 일군 논밭을 모두 날린 농부, 노후 자금 통째로 잃은 퇴직자 부부,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게 됐어. 자, 피해자들은 직접 조이팔을 찾아 나섰어. 전부 사비로. 피해자들이 현상금 걸고 인터넷 방송에 공개 수배하고 중국 전역에 호소를 했어. 덕분에 또 제보들이 막 중국에서 밀려오기 시작해. 근데 어라? 뭔가가 눈에 띄어. 결정적인 제보라고 판단되는 거는 이제 2015년 그때 들어온 제보였는데요. 생사 확인을 위해서 중국 현지를 가야겠구나. 자, 제보자는 중국인 여성 2명이야. 조사장이란 한국 사람이 시중 들어줄 여성을 구하고 있다. 그래서 카페에서 직접 만나서 면접을 봤다는 거야. 자, 조이팔 사진을 다 보여줬지. 이 사람 맞아요? 네, 틀림없어요. 이 남자예요. 그 면담 장소를 갔죠. 종업원이 있어서 조이팔 사진을 보여준 거죠. 그랬더니 왔었다고. 그 누구랑 온 거냐 그랬더니 이 여자분들하고 같이 있지 않았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 뼈수박도 못하는, 왜냐하면 크로스 체크가 되는 부분이잖아 그런 것들. 검찰도 움직이기 시작했어. 제발. 이번엔 제발. 즉시 중국 공안에 체포 요청했어. 그리고 40여일 뒤 조사장 신병 확보. 조사 중. 잡힌 잡았어? 거야. 신병 확보였어. 그냥.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아무리 물어도 중국에서는 답이 없어. 좀 불안하지. 근데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답변이 왔어. 체포된 사람은 조이팔이 아니다. 외모가 비슷해서 착각한 것 같다. 제보자들이 그래서 직접 확인하겠다라고 했더니 그건 안 된대. 그러니까 피해자들도 막 미치는 거지. 아니 이게 뭐 하나 시원하게 밝혀진 것도 없이 시간만 계속 지나고 있잖아. 그렇게 7년이 흘렀어.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피해자 한 명이 꼬리를 잡았어. 바로 금고지기 강태용. 그래. 피해자들이 막 설득하니까 유 씨도 강태용의 거처를 털었어. 2015년 10월 10일 드디어 금고지기 체포.
54살 강태용 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대구지검으로 압송됐습니다. 이 친구의 역할이 뭐였어? 금고지기. 그렇지. 자금 관리 및 로비. 뭐 정관계 로비리스트 갖고 있는 거 계신가요? 로비리스트 따로 갖고 있는 거 없어요. 저 조이팔 씨 살아 있습니까?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은? 최근에 조이팔 씨하고 연락한 적 있습니까? 자, 이 빼돌린 돈이 어디 있는지, 누가 정부에서 어떤 놈들이 이 돈을 받고 정보를 흘려주고 비호했는지, 제일 잘 알고 아니. 왜 잡지 않았던 것인지. 오른팔이 검거된 거면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인 거지. 그렇지. 자,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어. 이 금고지기가 검거된 지 열흘 만에 네, 조이팔의 조카 유모 씨가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해결에 열쇠를 쥐고 있던 인물입니다. 죽었어? 사망한 채 발견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유 씨가 죽고 이틀 후에 대구 경찰청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저 배상혁입니다. 브레인 배상혁. 자수하고 싶습니다. 오후에 찾아가겠습니다. 희대 사기꾼 조이팔이 운영하던 다단계 업체에서 전산 업무를 총괄했던 배모 씨가 수배 7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 모든 일이 2주 동안에 2주 안에 다 일어났어. 우연일까 아니면 의도된 걸까? 자, 최측근 2명이 검거가 됐어.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이것 같아요. 현재 조이팔이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어느 쪽으로도 뭐 확증은 없습니다만은 살아있는 걸 전제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 수만 명이 그 결과만을 기다렸어. 조이팔의 생존 여부에 대하여는 조이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조이팔이 죽었다고 공식 발표한 거야. 아, 너무 답답해. 생존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었대. 피해자들 안 믿습니다. 믿음이 안 가지요. 지금까지 있겠습니까? 믿음이 갔으면. TV에서 나왔는 증거들 이렇게 보면은 그게 증거인가 싶어요. 제 수사 결과 피해자들은 총 7만 명으로 돌아가. 더 많네. 그렇지. 그리고 피해액은 5조 억이 넘어. 처음보다 더 늘었어. 웬일이야. 그럼 환수한 조이팔의 돈은 얼마일 것 같아? 952억. 5조 중에? 7만 명한테 똑같이 나눠준다 하면 한 사람 앞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36만 원씩이야. 자, 올해로 14년째 피해자들은 아직도 조이팔을 찾아다니고 있어. 14년이 지나도 잊혀지진 않죠. 세월이 저한테는 흐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머릿속이 지워지지도 않았어요. 내놓는 돈 다는 못 나온다는 탐은 얼마나도 나와가지고 우리 영감 마음을 안정이라도 좀 시키고 우리 영감 마음의 병이라도 좀 낫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옛날처럼 가족이 화목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정확한 아까 말한 것처럼 증거가 대라. 있으면은 믿게 될 거 아니야. 그 증거도 없어. 의혹들은 진짜 많아. 그 풀어주는 건 하나도 없어. 맞아.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고 못 믿을 수밖에 없지. 국가에서도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진짜 한치의 의혹 없이 딱 그걸 해준다면 한번 진짜 마음의 병이야. 진짜 나아질 거야. 사 45년 동안 꼬박꼬박 제사를 지냈어. 조남은 장, 무자, 환자. 닮으신 것 같은데? 어머. 나 좀 집으로 데려가줘. 꼭 와야 돼. 일주일이야. 이게 말이 돼? 이게
이게 정말 실화라고? 기가 막히다 진짜. 영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물는 그날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어요. 우리 근현대사의 믿기지 않은 이야기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 시간에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지는 않거든요. 그 한 줄로 지나간 그 한국 근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어떤 메시지들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책으로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